반갑습니다. 장중로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는데 조금 경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지 않으면서 지키던 게 무너졌는데, 이 무너질 때 보면 환율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의 변동이 크면 문제가 있는 거고, 아니면 단기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달러 환율이 1180원대로 올라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조정이 이 환율 변동에 따라서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의 조정은 어제까지와 다르게 조금 더 경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에 비해서는 하반 경직성을 보여줄 수 있는데, 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양호하다라는 거. 그리고 배당 시즌이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수혜를 받는 금융주들, 배당 관련 프로그램 매수세와 또 그 저평가 매력, 금리 인상 수혜 이런 게 더해가지고 다른 종목들이 하락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상쇄를 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뭐 심하게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하고 달리 말씀드린 것처럼 시원하게 밀렸습니다. 코스닥 인버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버스가 그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이게 이제 거래가 가장 많이 되는데, 요걸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해서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 지수가 그 공격과 방어, 반격 이런 개념을 갖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이 잡아가시면 굉장히 편할 겁니다. 시장을 보는데. 왜냐하면 이 원리라는 것만 익히게 되면 여기서 붙는 건 결국은 시장 여건에 따라서 발생되는 어떤 파생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메커니즘으로 주가가 형성되고 지수가 움직이고 돌아가는 걸 안다면, 그러니까 연말에 왜 배당주가 올라가느냐, 못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올라갈 확률이 왜 높으냐, 배당 관련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연말까지 가서 배당 받는 순간 프로그램 매수가 청산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배당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 구조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래서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또 빠지면서 내려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듯이, 뭐 웬만한 부분들은 다 원리가 있고 그 원리대로 간다면 시장에 따라서 파생적인 부분만 달라질 뿐이지 근본적인 건 메커니즘은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야 될 때 못 올랐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실망 매물과 함께 내려가는 거고, 이 계속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던 이 흐름이 드디어 고점이 낮아졌습니다. 그럼 다음은 저점 차례입니다. 그래서 저점도 같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분과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못 올라갔으니까 반격이 나오는 부분 등등을 따져서 코스닥 지수는 당분간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다. 선물 인버스 코스닥 요건데, 잘 올라갔습니다. 제가 언급을 했던 시점과 아주 좋은 자리에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요게 어떤 그 추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뭐 큰 변동이 아니지만 현금을 대체한다는 성격의 추가 수익이 들어오니까 괜찮다, 매력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직 추가로 내릴 게 남아 있습니다. 코스닥은 1천선에서 반격을 못했기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거,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제가 불량식품 3개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못 샀습니다. 못 산 이유가 참 그런데, 제가 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많은 금액은 아닌데 돈을 빌려준 게 있고, 요걸 이제
받으려고 얘기를 해서 준다라고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이게 참 돈을 빌려주고 뭐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심리가 그런 겁니다. 이게 갑자기 달라고 하면 정말 생돈 나가는 것 같이 느낄 거고 빌려간 쪽이 뭐 서로 굉장히 불편해질 거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금전거래를 안 해야 되는데 아주 옛날에 했던 거라서 예, 그래서 준다고 해서 들어오나 싶었는데 안 들어와서 조금 그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이걸로 주식 조금이라도 사서 재밌게 해야지 했던 부분이 좀 틀어졌는데 그래도 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셋 다 완전 불량식품입니다. 하나가 이즈미디어인데 오늘 조금 올라갔습니다. 이즈미디어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이 세 개 다 기술적으로만 찾은 건데 여기 보시면 큰 시세가 났습니다. 이즈미디어는. 이즈미디어가 9,000원에 매각해가지고 큰 시세가 났고 그리고 죽었는데 여기서 수평 조정대를 그어보면 아주 큰 범위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큰 범위로 그었을 때 이 흐름 자체는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다시 요 44,900원을 돌파를 한다. 요거는 좀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여기서 지지가 되고 중간 자리까지 회복을 했으니까 이게 기술적 반등 나올 자리는 다 나왔습니다. 고점 찍고 382에서 한번 나오고 이렇게 그리고 50자리에서도 이렇게 한번 나오고 그리고 61.8에서도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 이게 기술적 반등이 끝난 자리 물론 이런 것조차도 사실 뭐 이 주가를 만드는 쪽 마음이겠지만 이 기술적 반등 자체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세입니다. 새로운 시세면 여기서 원점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시 올라가서 여기에 버금가는 상승을 만들어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라고 본다면 1번의 가능성은 다소 적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요 이즈미디어 주식을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무슨 투자조합 90만 주, 80만 주, 그리고 최대 주주 91만 3,062주 뭐 이렇게 이제 주식을 인수를 한 상태고 이거를 그리고 자사주 신탁까지 했습니다. 최근에 자사주까지 샀습니다. 샀고 팔지를 않았는데 뭐 물론 9,000원에 샀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걸 다 때릴 수 있느냐 지분을 합쳐가지고 거의 40%인데 이걸 과연 다 때릴 수 있느냐라고 보면 힘들지 않나. 즉, 요 시세를 만든 쪽에서 못 팔아먹었다. 요 만든 쪽에서 주가를 만든 쪽에서 못 팔아먹었고 실제로 하락할 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오히려 이 하락을 멈춰 세웠을 때 거래량이 많았고 또 중간에 반등을 도모했을 때도 거래량이 많았고 매도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흔적이 없고 그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다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8.2, 50, 61.8 다 나왔습니다. 그럼 기술적 반등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세인데 그러면 매도 흔적이 없는 상태에서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아래로 가면 한 주도 못 팔았는데 경영권 지분 산 쪽은 이거는 힘들 것 같고 이게 아닐까 하고 했는데 이거는 다행히 맞았습니다. 오늘 올라갔으니까. 예, 그래서 뭐 사고 보여드렸다면 좀 재밌지 않았을까 생각은 드는데 자금 사정에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요거 A루트. 예, A루트를 제가 잡은 거는 이거 꼽은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기술적으로만 가는 겁니다. 근데 뭐 아까도 그렇지만 이즈미디어도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종목이고 뭐 당장은 뭐 인수했으니까 망하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대 주주 지분이 5%밖에 안 됩니다. 5.32. 그 뭔가 이상한 종목입니다. 이것도 불량식품 중에 완전 불량식품입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을 한 거는
고른 거는 고점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공백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공백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망하느냐, 채우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요 떨어지고 나서의 거래량을 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거래가 이 바닥에서 이 주식을 쓸어 담고 있다는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망할 종목을 쓸어 담는다? 조금 상식 바뀝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요 바닥에서 어느 정도 매집을 했고, 나중에 망하기 전에 이 공백을 메우는, 왜냐면 이 여기선 거래가 안 됐기 때문에 주가 올리기가 굉장히 쉬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량을 쓸어 담고 요 공백을 메운다. 그럼 공백을 메우는 것만 하더라도 주가가 한 1,800원 정도 간다고 치면 여기서 굉장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량식품이지만 한번 해볼만 하겠네.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 오늘 타이밍을 잡은 건 요 중간 자리에서 걸려가지고, 좋아. 오늘은 뭐 이런 양봉 타이밍인데 생각을 했는데, 양봉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예정대로 돈이 들어와서 넣었다면, 이거는 손해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런 말씀드린 부분에서 요 공백을 메우는 게 쉽고 바닥에서 거래가 많이 됐다. 이거는 한번 메우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멜파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최대 주주가 반대 매매를 당했으니까 이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완전 불량식품입니다. 그것도 유통기한 한참 지난. 근데 이걸 제가 관심을 가진 게 기술적 분석을 한 거지만 이 단기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 거래량이 터진 이 자리는 쉽게 극복이 안 됩니다. 여기는 굉장히 강한 매물 저항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보통 이런 음봉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보면 이 음봉이 있으면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한 중간 정도를 한번 매물 소화를 하고 이렇게 다 회복하는 이런 수순을 밟기 때문에 얘가 이격이 굉장히 벌어져 있습니다. 이 21선하고 이격이 일찍이 없었던 수준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이 이격이라는 게 이동평균선 간 거리입니다. 이격이 아주 확대가 되면 뭐 당장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요 5일선을 올라탈 때 이런 강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21선 사이에서. 그래서 떨어지는 21선 저항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5일선 저항받고 오늘 5일선 올라탈 것 같은 자리인데 5일선 올라타면 한 2,200원 정도고 요 떨어지는 21선 감안해도 한 3,500원 정도고 요 반등의 어떤 자리가 많다. 근데 이미 주가는 제자리로 떨어져서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매수했다가 추가 하락을 얻어맞았을 겁니다. 그렇게 했다면. 예, 그래서 불량식품 3개 중에서 현재는 이즈미디어는 괜찮고 그 멜파스 별로고 이즈미디어 괜찮고 한 종목 에이루트 별로고. 그래서 이 불량식품 3개 중에 하나 괜찮고 두 개는 진짜 불량식품 정도가 아니라 곰팡이까지 핀 그런 상태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접근을 한 부분이 유효하기 때문에 관심은 계속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또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대형주를 잘 다루지 않는 이유가, 말씀드리지만 이 대형주는 제가 딱히 언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잘 하고 계실 거고, 근데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뭐 다룬다고 매일매일 이렇게 언급을 한다. 그럼 괜히 보유하신 분들만 이걸 보고 인내심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냥 정신없이 생업에 종사하다가 한 두세 달 지나 있으면 주가가 회복해 있을 수도 있는데 매일 보고 매일 점검을 하면 인내심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제가 언급을 하면 뭐 물론 맥점 같은 데서는 한 번씩 언급을 해야 되겠지만 매일 언급을 하면 좋지가 않습니다. 인내심이 빨리 떨어지는데. 근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불안하기 때문에 언급을 계속 해드리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게 만들어 드리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고, 예, 그래서 제가 중소형주만 주로 언급하는 이유가 그거다라는 거, 예, 혹시 또 모르실까봐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하시게 될 겁니다. 요 심리에 대해서는.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욕심만 버리면 쉽게 또 하게 되는 거니까. NHN 복수는 딱히, 예, 매력이 없습니다. 매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근거가 NHN 복수가 굉장히 어중간한 자리입니다. 소리바다는 망했고, 그리고 나머지 뭐 멜론이나 요것도 끝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설명을 드릴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히 매력 없습니다. 예, 그 매력이 없는 게 역설적으로 또 크게 어떤 터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예, 그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단일가 해제나 투자 경고 같은 거, 예, 이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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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백신을 맞아가지고 뭔가 제가 좀 어눌한 느낌이 드는데, 감사합니다. 예, 불량식품 앞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오 솔루션. 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것도, 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런 접근도 나쁘진 않은데, 그게 이제 살린다라는 게 반드시 주가가 지켜진다라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A라는 종목이 있고, 부도 직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정상적으로는 감자를 하고, 유상증자를 합니다. 요 두 단계를 거치면, 기존 주주들은 거의 마이너스 90 이상을 얻어맞게 됩니다. 살려봤자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건. 예, 그래서, 반드시 살릴 거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곤란합니다. 예, 물론, 그런 게 어떤 버티는 힘이 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면 다행인데, 단순하게, 하이닉스랑 거래하니까 뭐 망하게 내버려 두겠어? 당연히 망하지 않게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주식은 완전히 박살이 나더라. 요런 거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NHN 복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N 복스는 저 과거의 주가를 보시면 아이고, 과거의 주가를 보시면 이 NHN 복스는 만원대 중후반에서 움직였습니다. 보시면 2만원대 매년 이 가격대를 보고 있었는데, 매각을 하고 나서 주인이 바뀌고 나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시절에는 적자가 났었고, 지금은 흑자가 나는데 주가가 더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잠깐 반짝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보자면 이렇습니다. 그 NHN복스는 제가 말씀드린 시점에서 변동이 크게 나온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응을 뭐 재빠르게 하셨던 분들은 좋았겠지만, 그냥 보유를 하신 분들께는 현재 시점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일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크게 오른다면 또 그때 가서 평가하면 또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평가받고 싶지 않은 시점이긴 하지만 지금 굳이 평가를 한다면 결과가 좋지 않다. 뭐 이랬을 때 그럼 무슨 매력이 있느냐? 딱히 옛날보다 가격이 저렴해졌다. 옛날보다 시장은 지수는 2배 올랐는데, 그리고 옛날에 적자가 났었는데 지금은 흑자가 나고
시장도 올랐는데 얘는 반토막이 났다 주식이. 그런 매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음원이 많다라는 것은 어떤 매물로서의 매력이 있다. 근데 자체적으로 NHN 쪽에서는 이걸 잘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뭐 멜론이나 유튜브 뮤직이나 뭐 애플이나 또 지니 뮤직이나 이런 큰 음원 업체들하고 경쟁을 해서 지금 NHN벅스는 여기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면 생존 소리바다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했을 때 매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거 자체로는 매력이 없지만 뭐 SK텔레콤이나 이런 데 매각이 된다면 순식간에 기업 가치 개선에 대한 기대를 등에 업고 예전 주가 수준, 만원대 중후반의 주가 수준으로 회복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NHN벅스를 매각을 할 거고 배임이 되지 않습니다. 산 거보다 싸게 팔면 그것도 배임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매각에 대한 어떤 기대, 지금 정황상 매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NHN벅스를 말씀을 드렸고, 제가 편입을 했었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뭐 편입 가격보다 좋았던 주가도 많았었고, 하지만 현재는 좀 재미없는 상태다. 그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쯤 매각해야 돼. 이거 매각 안 하면 자립하기 힘들어. 근데 NHN 쪽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보이니까. SK텔레콤을 팔기만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이니까 지금 주가가 이 모양 이 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신 겁니다. 뭐 스트리밍 업체들이 군침을 흘릴 만한 요소는 아니고, SK텔레콤이 지금 음원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멜론을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3년간 동종업계에 진출을 못하게 되어 있었고, 그게 풀렸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 과거 점유율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게 NHN 이 복스를 샀을 때 가능하고, 그리고 뭐 하이브도 또 BTS 외에 또 어떤 수익 구조를 가져가야 되니까 그런 플랫폼 기반해서 음원 업체가 하나 있으면 좋을 거고, 그래서 뭔가 팔아야 될 어중간한 입장이고, 사서 좋을 만한 기업들도 있고, 그럼 결국은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본 건데, 뭐 시간을 많이 끄니까 그런 관점이 아직 유효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뭐 되겠어, 이게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더 강해질 거고,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브 시스터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파동으로 보더라도 1차, 2차, 3차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3차 파동이 기형적인 것이냐 정상적인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50%를 깨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기형적인 상승입니다. 여기서 상승은. 그러면 여기서 기형적으로 왜 올라갔을까? 무슨 재료가 있으니까 올라갔겠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미국 런칭 호재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다른 게임사 대비해서 저렴하다라는 부분, 시총이 2조, 뭐 딱히 저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가 너무 올라가지고, 이게 여기서 주가가 머물 만한 어떤 실적을 내느냐, 지금 당장은 내지만 이 게임의 어떤 주기가 짧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는 최상일 때를 반영해서 오른 거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주가대로 최상의 어떤 상황이 계속 풀린다 하더라도 주가는 멈추는 거고, 조금만 어긋나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주가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단일가 해제나 투자 경고 후의 주가, 대체로 좀 부진합니다. 단일가 해제가 되면
그러니까 그게 부진하지 않는 경우는 작전 세력이 그 부진하다는 그런 부분, 부진하니까 매물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매물이 많이 나올 때니까 팍 먹고 올려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가끔 단일가 해제라든지 투자 경고 받고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매도의 욕구를 키우는 거라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바이오 솔루션. 네, 바이오 솔루션 주가는 많이 하락했습니다. 뭐 지금 주가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데 4월 16일 800억짜리 전환사채가 지금 조정이 돼서 조정 최저한도가 2751원. 네. 조정가액이 어디까지 갈 거냐? 뭐 글쎄 모르겠지만 800억이나 찍었으면 뭐 아무래도 좀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급락 패턴이고 추가 하락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동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동기 지금 주가가 높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더 내려가도 상관없는데 더 내려가면 이 전환사채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숫자가 늘어납니다. 전환 가액이 조정이 되니까. 그러면 일단 뭐 내릴 수 있을 만큼 내린 다음에 주가를 올리면 되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잠시만 제가 저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전환사채 조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전환사채 발행 결정 그럼 원본을 보면 800억 800억이고 전환사채 낮은 거 액면가까지 그 지금 전환사채는 아무리 밀어도 계속 전환가액 조정이 나올 만한 그런 상태입니다. 액면가까지니까. 네, 그래서 뭐 동기 측면에서 보면 추가 하락을 만들고 싶어 할 것 같은 그런 상태고 그래서 조정 전환가액은 액면가가 500원이니까 이론적으로는 500원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이론적으로 500원이고 그에 따라서 동기 측면에서 보면 주가 하락이 유리하니까 그럴 거고 그래서 26,500원에 30% 비중이시면 뭐 지금 당장 뭐 판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손실이 크지 않을 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반등을 준다면 아니면 계속 가져갔다가 나중에 지금도 내리지만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500원까지니까 일부 전환가액 조정해서 팔고 그걸로 때려버리고 그래서 더 내려가면 전환가액 조정이 돼서 또 내려가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정리하시는 게 반등 시에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T 세미콘 AT 세미콘은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쪼그라져 있고 최대주주 지분율도 낮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태가 그렇게 아주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부채가 많긴 하지만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일반 공모 유상증자 1875원에 하고, 지금 상태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주주 배정한 것 같은데, 권리랑 나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입니다. 그러면 실권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실권주가 덜 나왔다 치고, 실권주를 가져간다. 근데 보통 그 수수료가 이렇게 됩니다. 이 신주 발행에 대한 수수료. 통상 이제 10%고, 이상한 종목들, 불량식품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실권이 발생해서 증권사가 다 가져간다. 그러면 이 수수료가 30%가 됩니다. 이거는 통상적인 건데, 그러면 유진투자증권이 1875원의 실권주가 생겨서 다 가져갔다. 그럼 수수료 제외하면 이거 한 1400원에 던져도 1300원에 던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패 자체 추가 상장 물량 때문에 1875원까지 수렴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1875까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실권주가 많이 나왔다면 유진투자증권은 수수료 감안했을 때 1300원에 던져도 수익이니까 더 내려갈 동기가 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요 내용만 갖고 본다면 일단 유상증자는 성공인데 유상증자 성공하고 나서 이 수수료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주가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예. 근데 유상증자 규모가 500억? 예. 아니지. 50억. 그래서 총 210. 아니 뭐 지금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주주 배정 1대1이니까 1800억 한 300억 정도? 예, 290억. 290억. 290억을 조달을 한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 HT세미콘에 지금 순자산이 836억이고 전환사채 갚고 이랬을 때 성공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길게 봤을 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락의 어떤 물량 부담이 있다. 1875원 위에 거에 대한 부담. 1875에서는 언제든지 매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아래서도 실권주가 발생을 한다면 유진투자증권이 이걸 수수료 30% 가져간다라고 봐야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거기에 따른 어떤 추가 매도까지 나올 수 있어서 부정적이다. 다만 이제 요 갭이 크니까 4,300원까지 갭이 크니까 한번 안정을 찾으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인데 과연 그 물량 부담을 이기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조금 회의적이지 않나 단기적으로. 근데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자금 조달 후에 숨통이 트이니까 다소 나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중국 석탄 관련해 가지고 오늘 한 종목만 더 보고 한국가스공사. 네, 한국가스공사가 대형주로서는 드물게 아주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수의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인데 뭐 단순하게 봤을 때 한국가스공사가 현재보다 한 2배 정도의 가치,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저평가뿐만이 아니라 그 겨울철에 또 실적이 잘 나오는 구조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뭐 현 시점에서 매수는 양호한 거다. 근데 이렇게 강한 반응이 나온 건 중국이 결국은 이렇게 되면 LNG를 많이 쓰지 않겠냐, 석탄을 줄이고. 그랬을 때 추가적인 수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싸니까 부담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오늘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슈에 대한 반응 항상 강한 부분이고, 그 이슈에 대한 반응이 강하다는 건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거니까, 아직 그 시장이 큰 폭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런 이슈에 대한 반응이 민감하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또 반응들을 찾아가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